이게 지금 알려진 내용은 송병기 부시장은 어제 이미 서울에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오늘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어제 기자회견을 끝내고 바로 이제 서울에 한 오후 6시께 도착을 해서 어제 밤부터 지금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뭐 송병기 부시장이 연가를 내고 출근을 안 했다 그랬더니 그게 사실이 아니고요. 출근 안 한 건 맞지만 출근 안 했지만 그것이 이제 어제 연가는 저녁에 아니고 서초동 중앙지검에 불려왔다 이런 얘기죠. 네, 검찰 소환 때문에 출근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먼저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중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목소리가 좀 약하네. 감기도 정상훈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방 맞히실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릴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뚱커벨 첫 번째 무거운 뉴스 뭐예요? 네, 울산 송병기 경제부시장 검찰의 압수수색 및 소환을 당했다는 뉴스입니다. 네, 그 제보자가 송병기 경제부시장이라는 이 사실 나오면서 뭐 바로 오늘 오전에 압수수색에 들어갔어요, 그죠? 어디 압수수색했다고 그러죠? 제보자와 관련된 부분은 네, 조금 더 수사 과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는 제보를 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자발적 제보냐 아니면 안부인사 도중에 의견을 이야기한 거냐. 여기 좀 전화로만 했을 예. 뿐인데 본인의 기자회견에서는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자택과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울산시청의 내에 있는 사무실에 압수당한 것이겠죠. 자택도 울산에 있을 테고요. 예. 그 어제는 또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어요? 송병기 경제부시장이? 네, 이 기자회견 앞에서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뭐 질문도 안 받고 그냥 본인이 준비한 내용만 읽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지난 2017년 하반기에 이 평소에 알고 지냈던 국무총리실 문모 행정관과 안부 전화를 하다가 이 김기현 전 시장 이야기를 나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다만 그 얘기는 뭐 이미 지역 신문을 통해서 알려진 뭐 김기현 시장 측근 비리가 언론과 시중에 많이 떠돈다라는 정도의 내용이었다. 네, 울산 사람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자신이 시장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이런 청와대에 제보를 했다라는 그 일부의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예.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송병기 부시장 얘기가 청와대 해명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청와대가 자체 진상 조사를 해서 결과를 내놨었는데 그거랑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청와대는 청와대 행정관이 그 스마트폰 SNS를 통해서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송병기 부시장은 전화 통화를 했다 이렇게 말을 네, 했고요. 좀 전에 배 수장도 그 얘기했죠. 네, 두 번째는 이 송병기 부시장이 통화했다라는 행정관은 이 검찰 수사관 출신이었는데 이 청와대는 앞서서 이 검찰과 경찰 출신의 행정관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당시 행정관은 이 송병기 부시장하고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났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네. 송병기 부시장은 2014년 서울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결이 다른 서로 청와대하고 송병기 부시장 이야기가 약간 결이 좀 다른 게 좀 나오고는 있는데 이 송병기 부시장 오늘 압수수색도 했지만 검찰이 또 소환 조사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들어왔던데요. 네, 피의자는 아닙니다. 아직 참고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이른바 이 고래고기 사건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바로 이 수사관이 동부지검 수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요일 날 그랬죠. 네, 지난 그런 만큼 일요일 날. 지금 과연 어떤 당시에 상황이 있었는지 그것을 수사하기 위해서 이제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것이고요. 아직까지 무슨 혐의가 있거나 이렇게 입증된 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이 서서히 이제 규명을 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중앙지검이 오늘 오전에 울산 내려가서 네. 울산시청 경제부시장 사무실하고 자택 그다음에 또 차량도 압수수색했다는 거고 네. 그런 비슷한 시기에 그 송병기 경제부시장은
서울 서초동에 와서 소환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알려진 내용은 송병기 부시장은 어제 이미 서울에 왔던 것으로 알려져 오늘이 있고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어제 기자회견을 끝내고 바로 이제 서울에 한 오후 6시께 도착을 해서 어제 밤부터 지금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뭐 송병기 부시장이 연가를 내고 출근을 안 했다 그랬더니 그게 사실이 아니고요. 출근 안 네. 한 건 맞지만 출근 안 했지만 그것이 이제 어제 연가는 저녁에 아니고 서초동 중앙지검에 불려왔다 이런 얘기죠. 네, 검찰 소환 때문에 출근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배 소장님, 송병기 부시장이 작년 그 지방 선거 전에 네. 6월 12일이었죠? 네. 13일이었죠? 13일. 13일 지방 선거 전에 송철호 시장하고 함께 청와대 갔었다. 송철호가 지금 시장이 현 시장인데 네. 그 전에 말이죠. 지방 선거 전에 함께 갔다. 이런 내용이 나왔던데 이건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규명이 됐나요? 그게 아직 확인 중에 있고 그리고 이제 송병기 경제부시장의 경우에는 울산시 공무원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관련 업무 관련성으로 누군가를 만날 수는 있겠죠. 그러면 송철호 시장 되기 전에 변호사 신분에서 함께 청와대를 특정 목적으로 방문을 했다. 이건 아직까지 뭐 이 관련되는 의혹이 제기되고는 있는데 완전히 규명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일단 네네. 언론에서 나온 보도 수준입니다. 네. 이런 제목만 만약에 본다면 이 두 사람이 지방선거 전에 뭔가 선거 개입하려고 청와대에 가서 누군가를 어떤 인사를 만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오해를 좀 살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렇게 의심살 수 있는 일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시장 신분으로도 송병기 부시장과 함께 청와대에 갔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선거 전후를 다 이제 그런 이 관련성이 있었고 그것을 또 선거 이후에도 계속해서 뭔가 논의가 이루어진 건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울산시장 신분으로서는 청와대에서 얼마든지 그런 울산시 현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경제 현황과 관련해서는 동행할 수도 있는 것인데 선거 전에 있었던 부분은 조금 지금 이게 아직까지 완전히 규명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송철호 이 현 시장이 그러니까 후보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지방선거 전에 이 청와대에 가서 이제 청와대 관계자를 만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 송철호 부시장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 본인이 이제 공약을 다듬는 데 있어서 그 대통령의 울산 관련 공약들이 뭐가 있고 또 이게 어떻게 이행되는지 좀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 청와대를 찾아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송병기 지금 경제부시장이 이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최초 제보자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제 MBC 보도였는데, 그러니까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 비리 때문에 이 직접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미콘 업체 대표인데, 예. 이 송병기 부시장보다 한 달 먼저 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본인이 직접 제보를 했다. 네. 네, 이렇게 MBC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이 제보의 진정성이 높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다만 그 KBS가 또 관련해서 이런 보도를 했는데 이 레미콘 업체 대표가 이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를 의심하게 된 이유 그 배경에는 이 송병기 부시장이 있었다. 그러니까 송병기 부시장의 말을 듣고 이게 뭐 어떤 비리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결국 이제 억울한 마음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제보를 하게 됐다라고 네. KBS가 또 덧붙여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야당의 뭐 입장이 좀 나온 게 좀 있습니까? 뭐 야당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지금 이제 그 청와대가 관련 선거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라는 의심을 좀 계속 하고 있고, 예. 네 계속 검찰 수사에 좀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제보와 그리고 공개적으로 수사를 한 것 자체가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이었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이 비단 이 송철호 시장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출마했던 자유한국당의 후보들마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는 이게 일관 투표를 하거든요. 네. 한 정당의 소속 후보들에게 기초단체장부터 강력단체장까지 쭉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어, 0190 청취자께서 전상근 기자님 나오셨나요? 감기 다 나으셨나요? 아직 다 안 나은 것 같아요. 네 아직 다는 낫지 않았고 네. 거의 나아가고 있는. 그래 네.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목소리가 네. 이제 조금 정상으로. 정상이네요.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 기침만 안 나오는 것만으로도 진짜 다행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네. 무거운 데다가 키치까지 나오면 네 무거운 기침. 비정상이 되지 정상이 아니고. 자, 정상근 기자 두 네. 번째 무게 있는 뉴스 뭡니까? 법무부 장관 추미애 네.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이제 지명을 했어요.
네, 어제 오전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청와대가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청와대는 총리 후보자와 함께 이제 법무부 장관을 지명할 계획이었는데 인선이 길어지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만 발표를 했고요. 네.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10여 년간 판사로 재직을 하다가 1995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했는데요. 이 지역구에서 5선을 한 최초의 여성 의원이기도 하고 이 민주당 계열의 최초의 TK 대표, 또 민주당에서 임기를 채운 유일한 대표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장관에 임명되면 강금실 전 장관에 이어서 여성으로선 두 번째로 법무부 장관이 되는데 이 청와대는 추미애 내정자를 이 강한 소신과 개혁성을 지녔다라고 평가하면서 이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을 발휘해서 사법개혁을 완수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추미애 지명자가 이 5선이면서 지역구가 이제 서울 광진구 아니겠어요? 네, 이제 광진구입니다. 뭐 자연스럽게 더 이상 출마는 안 하는 걸로 이제 되는 거겠죠. 네네. 근데 이 총리 후보자하고 같이 발표할 거란 얘기가 있었지만 총리 후보자는 얘기 안 하고 이제 이 법무부 장관만 지명을 했는데 근데 바로 검찰의 압수수색이 다음 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검찰의 압수수색 다음 날 바로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 지명으로 발표가 됐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총리 후보자가 같이 발표되지 않았던 것. 그동안 이제 김진표 의원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이 됐었는데 여기에는 관련된 설명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패스트 트랙으로 연말에 전국이 상당히 민감한 상황인데 총리 후보자를 또 임명을 할 경우에는 뭐 국정 안정 이런 부분들이 우려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낙연 총리로 가져간다는 것이고 네. 그런데 추미애 이 법무장관 지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이 예정된 시점에 발표가 된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청와대에 압수수색이 되는 마당에 법무장관 후보자가 공석일 경우에는 정부로서는 대응에 상당히 난감할 수가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평소 아주 소신이 강한 추미애 의원을 법무장관으로 지명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명한 것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지명이 되기 전과 지명이 되고 난 후도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지명자라면 이제는 본인의 검찰개혁 의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일련의 수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법무장관 지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명이 된 것 아니냐 이때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밀레 종이 뚱 하고 또 쳤습니다. 네. 세 번째 무게 있는 뉴스 뭐예요? 네, 세 번째 뉴스 전에 괜히 또 저희가 잘못된 정보를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총선 전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 짧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지난 지방선거 있기 전 1월에 송철호 변호사와 그다음에 송병기 현재 이 경제부시장이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청와대는 아닙니다. 네. 인근 식당에서 이 청와대 관계자를 만난 적은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네. 이제 정책적인 내용이었고 그것이 선거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내용을 청와대가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는 뉴스에 안 나오면 아쉽죠. 자, 서운한데 트럼프의 노골적인 돈 욕심입니다. 예, 참, 트럼프. 어제 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있었잖아요. 이게 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뭐 결렬이 됐죠. 결렬이 된 이유는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70주년 나토 기념식에서조차 외국 정상들에게 29개국입니다. 나토가 예. 북대서양 조약기구인데 여기서도 돈 더 내라 안 내면 점심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나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도 계속해서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트럼프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만큼은 있는 대로 돈을 다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좋다. 앞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이 방위비 분담을 기준을 맞춰야 될지도 모르겠다. 심지어는 미군 폭격기가 근처를 이동을 해도 전술적 이동을 해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방위비를 낼 정도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뭐 트위터에 네.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5배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트위터에서 내가 얼마나 방위비를 올려놨느냐 미국 국민들에게 자랑까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협상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방위비 분담금을 다 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습니다. 트위터에다가 네. 그 영어로 다 읽어보시는 거죠? 자, 그 질문을 하실 줄 알고 네. 네, 영어로 읽었고 네. 방위비라는 단어도 나왔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방위비가 영어로. 방위비를요. 예. 살에 들어가. 갑자기 감기에. 살에 들어가지고. 네. 감기 안 걸렸었잖아요. 네.
정상근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방위비하고 무역을 연계시키는 뭐 발언을 했어요? 네,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에 연결시키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역 보복을 검토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놨는데, 예. 뭐 물론 우리를 겨냥한 게 아니라 이게 나토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말이긴 하지만, 뭐 우리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이니까 뭐 우리도 그냥 넘겨들을 수는 없는 말이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를 안 내면 무역으로 걸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돈은 내야 하는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무역을 어떻게 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를 많이 매겨서 한다든지, 하여튼 무역 보복을 한다든지, 예.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요? 지금 계속해서 뭐 보복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디지털세를 매긴다고 했거든요. 미국의 IT 기업인 구글이나 그랬더니 그러면 앞으로 우리 프랑스에도 왕창 보복 관세 다 매기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위비에 대해서 두 가지 카드를 꺼내야 됩니다. 경제 보복 관세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주한 미군까지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뭐 몇 퍼센트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나토의 기준이거든요. 예. GDP 기준으로 2%면 뭐 우리도 그게 해당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 이야기는 나토 기준으로 네. 2%를 GDP 기준으로 해서 내라 그랬는데 지금 내고 있는 나라는 8개국입니다. 예. 그러니까 8개국하고만 점심을 먹었습니다. 알겠어요. 2%가 중요할 것 같네요. 이게 무겁습니다. 예, 자, 무겁네요. 우리가 예. 적어도 앞으로 우리 허리케인 무거운 녀석들 볼 때 몇 퍼센트 부족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네, 그렇죠. 예. 자, 하나만 더. 이거 시진핑 중국 주석 방안이 어제 논의가 됐습니까? 네, 논의가 됐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 만남을 가졌는데요. 여기서 그 왕이 외교부 부장이 그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이 시진핑 주석 방한 얘기를 꺼냈고 네. 이 내년 3반기에 이 시진핑 주석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다. 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워낙 이달 말에 중국에서 한중일 정상회담 할 때 그때 잠깐 만나는 그런 네. 얘기도 있었는데 네, 그거 네. 말고 내년쯤에 공식 별도의 이제 방안을 할 방안을 것이다. 네. 추진을 해봤다 이런 얘기죠. 짧게만 네네. 말씀드리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달 말에 중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만나면 내년 상반기에는 시진핑 주석이 화답으로 방한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회담할 때 옆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방 맞히실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와 무역을 연계시키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죠. GDP 대비 2%지 정도는 이 방위비로 내야 한다 주장을 했는데 네. 트럼프가 요구한 퍼센티지 수치 몇 퍼센트일까요? 네. 뚱커벨 힌트 주세요. 일구행들을 보면 다 좋은데 몇 퍼센트 부족하다. 부족해요? 정답입니다. 100% 아니었습니까?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0951 TBS 앱 열어놨습니다. 상품 무겁습니다. 상품 소개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자 무거운 녀석들 네, 태진합니다. 사랑은 돈보다 좋다. 배 수장님, 네. 사랑이 돈보다 좋아요? 저는 앵디가 제일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부 앵디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